안녕하십니까, 임테리어 임디입니다. 매장에서 인테리어 상담하다 보면 이맘때쯤 항상 겨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사를 가거나 집수리를 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피해서 하면 좋은 인테리어 공정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은 건조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인테리어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겨울에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인테리어 공정 3가지는 첫 번째 도장 페인트, 두 번째 타일 시공, 세 번째는 시멘트가 들어가는 공정들입니다. 첫 번째, 도장 페인트. 겨울철에 실내 페인트 작업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로 인해서 페인트가 제대로 건조되지 않거나 건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페인트는 일정하고 적당한 온도에서 건조되면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게 마르거든요.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건조가 느려지면서 페인트가 오랜 시간 동안 젖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베란다와 같이 단열이 되어 있지 않은 벽체 같은 경우 결로로 물이 맺혀서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건조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페인트는 마르면서 표면에 제대로 흡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흡착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양생이 되면 마른 후에도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바르고 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날이 좀 풀리거나 하면 균열이나 벗겨짐이 발생하기 쉽겠죠. 정말 심하면 페인트층이 흘러내려서 흐름 자국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공을 하거나 미세한 흐름 자국을 손으로 다듬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주 후에 다시 재시공을 한다면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겠죠. 자, 시공과 마감 디자인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공사가 끝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겨울철에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시키나요?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여름처럼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기는 어렵고 가끔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시켜주겠죠? 그런데 페인트에서는 페인트를 칠할 때와 양생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VOC라고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페인트 가스의 높은 수치로 장시간 노출이 되면 폐자극, 두통, 어지러움증, 눈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VOC 함량이 낮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친환경 페인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여전히 일부 VOC 요소의 배출량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겨울에 한다면 양생이 다 되었더라도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는 것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겨울에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만약 겨울에 꼭 페인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실내 온도는 15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기순환을 위해서 선풍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일정한 환기를 유지해 주세요. 휘발성 물질을 내보내서 최소로 남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공사가 끝난 뒤 베이크아웃을 해주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이크아웃은 새집 증후군 들어보셨죠?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환기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가구와 서랍은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7시간 이상 보일러를 35도에서 40도로 유지시킵니다. 이때 가구, 벽지, 바닥재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후 창문을 열고 1시간 환기, 다시 베이크아웃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한 사이클이 최소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일주일의 공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든 집에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혹시나 기간이 없다고 입주해서 살면서 베이크아웃을 시도하시면 배출된 공기를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마시기 때문에 입주하면서 안에 사람이 있는데 베이크아웃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베이크아웃은 가능한 상황에서 해주면 좋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잦은 환기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일 작업. 겨울에 타일 시공을 해도 되는지 확인하려면 시공한 곳의 환경을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됩니다. 타일을 접착제로 벽이나 바닥 같은 어딘가에 붙인다. 즉, 타일, 접착제, 부착면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타일 자재에 문제가 될 내용이 있을까요? 겨울에 타일 관리를 잘못하고 방치하면 흡수율이 높은 타일 같은 것들은 머금고 있는 습기가 있거든요. 이 습기가 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공이라면 타일 상태를 확인하고 부착하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대로 부착이 되는 날에는 타일 접착제가
타일에 제대로 흡착되지 않아서 나중에 떨어지겠죠. 다음으로는 타일을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타일과 부착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겠죠. 벽에 붙이는 타일 접착제로는 아크릴기 타입의 세라픽스나 시멘트가 함유된 드라이픽스 1, 유무기질 복합 2성분계의 드라이픽스 2가 있는데요.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의사항의 타일 접착제 제품들은 모두 보관과 시공을 영상 5도 이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라픽스 같은 것은 이미 제품이 반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상온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적응을 시킨 뒤에 시공을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고 사용한다면 부착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일과 접착제는 온도를 맞춰서 상온 5도 이상에서 시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착면입니다. 만약 벽이 영하의 온도로 차가워지면 타일이 양생되는 동안 계속 벽을 따뜻하게 속으로 들어가서 데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평면도를 보면 방들에 둘러싸이거나 옆 세대가 있는 집들은 보일러를 가동하면 어느 정도 상온이 되니까 괜찮은데 외벽에 맞닿아 있는 욕실 벽 같은 곳은 되도록 바깥 기온이 안정적으로 5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곳 있잖아요. 빌라 같은 곳도 항상 결로가 생겨서 물이 맺혀 있는 그런 벽들이요. 거의 외벽이거든요. 세 번째, 시멘트 첨가 공정들. 고운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 비율로 섞은 뒤에 기타 첨가제를 넣으면 시중에 나오는 레미탈이 완성이 됩니다. 물에 개어 사용하는데 40kg 레미탈 한 포대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약 6에서 8리터의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믹싱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한 뒤에 물이 증발하면 돌처럼 굳는 원리입니다. 시멘트와 모래 사이에 물이 같이 있을 때에는 반죽처럼 흐물거리지만 물이 날아가면서 굳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이 얼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는 양생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양생 자체가 되지 않고 푸석푸석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용 레미탈을 파는 제조사의 기술 자료집을 보면 상온 5도 이하의 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온도와 습기에 대해 주의해야 할 공정으로 페인트, 타일, 시멘트 첨가 공정들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겨울에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되었던 다른 경험들이 있거나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